오늘 방송은요, 기존에 있었던 정치권 뉴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며칠을 걸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그만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좌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르르 떨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좌파들이 얼마나 부르르 떨고 있는지, 그러면 좌파들이 부르르 떠는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쭉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우리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뉴스가 있습니다. 건국전쟁. 우리 아마 많은 분들 관람하셨을 것 같아요. 개봉 27일 만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지금 누적 관객 수가 어떻게 됐냐면요, 117만 명이에요. 누적 관객 수가.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돌풍이 불었었고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필두로 이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까지도 2편이 잇따라 지금 개봉되고 있고 지금도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만큼 뭐겠어요? 과거에는 우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잘하는 거 있죠. 인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미화시키는 그러한 영화를 개봉시키고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집을 도모하고 그걸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 그게 바로 좌파들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걸 하지 못했다고요.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개봉하는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영화,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영화는 다 뭡니까? 좌파들처럼 누군가를 미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이 왜곡했던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고 진실관계를 바로 잡는 겁니다. 건국전쟁 보셔도 아시겠지만 실제 이승만 대통령 미화 영화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좌파들이 왜곡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들을 바로 잡는 게 바로 건국전쟁이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돼서 관람을 하시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셨던 것이고 그런 관련돼서 우리가 그동안 좌파들이 왜곡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관계들을 바로 알지 않았습니까? 자, 일례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자, 좌파들이 뭐 했습니까? 분단의 책임자였다. 친일파를 동용했다. 6.25 때 런승만이었다. 미제의 앞잡이였다. 독재자였다. 부정선거 원흉이었다. 모두 다 좌파들의 다 왜곡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왜곡된 역사들을 바로 잡았던 게 바로 건국전쟁이란 영화였다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알았던 겁니다. 아, 좌파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악마화시키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역사를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큰 틀로서 역사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신들이 악마화시키고 하는 사람을 하나로 완전히 마녀 사냥하듯이 역사 왜곡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돌풍을 일으켰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영화와 다큐들이 계속해서 개봉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겠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면 궁극적으로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바로 민주당 좌파들이 가장 싫어하겠죠. 왜겠어요? 지금까지 이들은요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악마화시켰다고요. 그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바라보게 우리 국민들을 속여 먹었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장악했잖아요. 어떻게? 역사를 장악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광복절과 관련돼서 되게 친화적인 것처럼, 더 나아가 자신들이 마치 역사의 승리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했습니까? 자신들이 역사를 장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외쳐야 된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함께 목소리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실제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 영화 건국전쟁과 관련돼서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기회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요, 말로만 하진 않는다고요. 실제 행동에 옮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행동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게 뭔지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좌파들이 되게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실제 어제 MBC 보도예요. 어제 MBC 보도. 아무도 보도 안 했는데 혼자 보도한 겁니다. KBS가 8.15 광복절에 방영한다는 이승만 다큐. 영화 맞냐? 영진이도 혹평.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KBS에서 오는 광복절에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다큐 영화를 방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큐 영화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기적의 시작.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적의 시작이 이번 광복절에 방송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겠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까지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했었던 역사적 진실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따라붙는 게 있어요. 9.9. 두 번째, 친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들이 부정하고 싶었던 게 과연 뭘까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뭡니까? 바로 항일운동입니다. 항일운동. 독립운동이라고요. 독립운동. 즉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어떻게 이들이 왜곡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친일이다, 극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날도 아니고 언제?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 영화를 KBS가 방영한다라는 거예요. 자, 신기록 다른 날이 아닙니다. 광복절에 방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광복절 때 항상 관련된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실제 다큐가 방영되었고 실제 관련된 다큐멘터리 되게 많이 방영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다큐가 관련된 방송이 광복절날 방송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신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8.15 광복절날 이승만 대통령 다큐가 다른 것도 아니고 KBS에서 방송된다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부글부글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방송이 되냐면요, 바로 여기서 방송이 됩니다. KBS 독립영화관. 자, KBS 독립영화관. 그러니까 광복절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10분에 실제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 영화인 기적의 시작이 방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도 좌파들이 부글부글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독립영화관 시청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시청률? 이거요, 많아야 1.1%예요. 많아야 1.1%.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많아야 1.1%인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 다큐 영화를 방송한다라고 좌파들이 저렇게 부글부글 대고 있다고요. 심지어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MBC가 어제 메인 뉴스에 다루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어떤 곳이라고요? 편향된 언론들이라고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KBS가 어떠한 방송을 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KBS에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와 관련돼가지고 비하인드, 역사와 관련된 큰 그림들을 조명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거 시청률이요. 되게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냐? 무려 4.9%까지 나옵니다. 되게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역사저널 그날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어떤 방송들을 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방송했냐면요. 김일성 방송을 해줬어요. 김일성 방송.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3번, 4번. 네? 실제 김일성과 관련돼가지고 방송을 했던 게 문재인 정권 당시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곳입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북한 역사를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왜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에서 김일성 방송을 해줬다고요. 그것도 수차례.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일성 방송도 수차례 방송했던 KBS가 이승만 대통령 다큐 방송 한 번 한다고 이렇게 난리부르스를 지른 일입니까? 말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 네? 김일성과 관련된 북한 역사도 KBS에서 방송했다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다큐 영화 하나 방송한다고 좌파들이 저렇게 부글부글 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처구니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역사저널 그날에서 어떤 방송도 한 줄 아세요? 중국 역사도 조명했습니다. 누구? 마오쩌둥. 누구? 덩샤오핑. 심지어 시진핑까지. 이게 문재인 정권이었다고요. 이게 문재인 정권. 네?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왜 중국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역사학자들도 아니고 왜 일반 국민들이 중국 역사를 알아야 되냐고요.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 공산당을 만든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요. 그걸 지금 그런데 KBS란 곳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방송을 했다고요.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북한 역사, 김일성의 일대기, 중국 역사, 공산당의 일대기, 이런 것들을 방송했던 KBS가 이제서야 이승만 대통령 다큐를 하나 방송한다라는데 왜 이걸 부글부글 대냐고요. 정말 좌파들의 전형적인 역사 내로남불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는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KBS에서 방송하는 이 이승만 대통령 다큐 방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KBS에서 방송되는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동안 좌파들이 왜곡했고 좌파들이 숨겼었던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차차차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게 비단 여기서만 지금 이러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실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습니다. 누구냐? 김영석 제13대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어요. 3년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독립기념장을 임명하자마자 지금 쩌쩌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JTBC 보도하고 있고, 자, MBC 보도하고 있고, 자, 심지어 한겨레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심지어 경향신문도 보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경향이랑 한겨레가 사설글까지 연달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새로운 독립기념장과 관련돼가지고 사실상 저쪽 좌파 메이저 언론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요, 그냥 이거예요. 뭐냐면요, 또다시 프레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프레임? 크게 두 개죠. 항상 좌파들이 프레임 씌우는 게 뭡니까? 극우, 친일. 네, 이 두 가지 프레임 씌워다가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람 임명하지 말아라, 이 사람 임명을 취소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린 대로 좌파들이 저렇게 부글부글 대면 오히려 뭐라고요? 임명 잘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돼 어땠습니까? 좌파들이 똑같은 식으로 프레임 달지 않았습니까? 극우니 친일이니 편향이니. 근데 어땠습니까? 실제 이진숙 방통위장 일 잘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들이 저렇게 부글부글 대고 있다는 건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독립기념관장을 잘 임명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지금 좌파 언론들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권, 즉 민주당과 조국당도 부글부글 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실제 민주당은요, 이와 관련돼서 취소해라, 친일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청문회 검토까지 하고 있대요. 네. 자, 심지어 조국당은 뭐 하고 있느냐? 이와 관련돼서 탄핵 사유다. 오는 8월 15일 행사 불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지 마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상 좌파 전체가 부글부글 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왜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이들이 왜곡했고 이들이 숨겼었던 역사전 진실들을 윤석열 정부 내에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굴 통해서? 새로 임명된 독립기념관장을 통해서입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문재인 정권 당시 독립기념관이 얼마나 어이없는 곳으로 전모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전쟁 반일 종교의 선전 독립기념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좌파들이 항상 했던 것 중에 뭡니까? 바로 반일선동이 있어요. 반일선동. 그런데 그 반일선동이라는 곳에 누가 지금 빠져버린 겁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독립기념관이 빠져버린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뭐냐? 문재인 정권 당시 독립기념관에서 열었던 전시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항일 전쟁 시기 미술 작품전, 이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당시 독립기념관에서 실제 열렸던 전시입니다. 전시예요, 친구 여러분들. 이때 당시 이들이 어떤 걸 전시를 했냐면요, 바로 이런 걸 전시를 했어요. 들어가는 말.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과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상호 교류 전시회를 갖는다. 독립기념관은 일제에 함께 싸웠던 한중 공동항전에 대해 내용을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민항일전시기념관에서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항일전쟁 시기 미술작품을 독립기념관에 각각 전시한다. 중국인민항일전쟁은 세계 반파시즘 전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항일전쟁 시기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많은 중국인 화가들은 붓을 무기로 삼아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통해 일본군의 잔혹한 만행을 폭로하였고 반침략을 외쳤다. 쭉쭉쭉 써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결국 중국 공산당과 관련돼서 우리 독립기념관이 홍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심지어 어떻게 쓴 줄 아십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한다. 내용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항일민족 통일전선의 기치 아래 중국의 군과 민은 일어나 항전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은 정확한 항일민족 통일전선 정책을 실시하고 전면적인 항적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전략적인 지구전 총방침과 일련의 인민전쟁의 전술 전략을 제시 실행하였다. 광범위한 적구 전쟁과 항일 근거지를 개척하고 팔로군, 신사군, 동북항일 연합군과 기타 인민 항일 무장을 이끌고 용감하게 적과 싸워 전 이 민족 항전의 중심축이 되었다. 자, 친구 여러분들,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서 실제 한 전시회입니다. 실제 한 전시회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항일 전쟁이란 미명 아래, 반일이라는 미명 아래 뭐 해주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안에서 중국의 역사를 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 하는 겁니까? 중국 공산당을 미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6.25 전쟁 당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던 작당들입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런 세력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을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반일이라는 미명 아래, 항일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미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독립기념관이 전시회를 열었다고요. 우리 국민들한테 대놓고 보여줬다고요. 제가 뭘 좀 보여드릴까요? 그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신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독립기념관 안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우리에게
자유라는 가치를 빼앗으려고 했었던 중국 공산당을 미화시켜주는 그런 전시회를 문재인 정권에서 벌였던 거라고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당시 독립기념관의 진실입니다. 민낯이라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바로 잡아야죠. 이거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석 새로운 독립기념장을 취임시켰던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이 극우네, 좌파들이 친일이네, 저렇게 난리부르스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왜곡했던 역사들을, 자신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역사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이죠. 자, 이래서 지금요, 그 어디도 보도를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TBC, MBC, 한겨레, 경향이 저렇게 부들부들 대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조국당이 저렇게 부들부들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새로운 독립기념관장이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게 있습니다. 친일 임명사전을 손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친일 임명사전과 관련돼서 전후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친일 임명사전 이거 언제 만든 건 줄 아십니까? 이거요, 노무현 정권 당시 만든 거예요. 실제 노무현이 뭐 했습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임명장까지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뭐 만든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친일 임명사전을 만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노무현 정권 당시 임명했었던 역사학자들을 데려다가 친일 임명사전 만들면요, 어떤 식으로 만들겠습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좌파들의 시각에 따라서 역사가 사전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미화시키고 하는 사람들은 미화시키고, 자신들이 악마화시키고 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한 겁니까? 이들이 친일 임명사전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바로 백선엽 장군님이 계신 겁니다. 백선엽 장군님이. 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실제 목소리 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과거에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책이냐? 바로 이 책이에요. 끝나야 할 역사전쟁이라고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선엽 장군님 관련돼가지고 간도특설대 근무 사실만으로 오해한 것과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세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알고 있는 겁니다. 백선엽 장군님의 공을, 더 나아가서 백선엽 장군님이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썼다라는 것을. 그런 책을 쓰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김형석 교수라고요. 그리고 이런 김형석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립기념장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좌파들 시각으로 쓰여진 친일 임명사전을 손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좌파들이 부글부글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좌파들이, 시청자 여러분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좌파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백선엽 장군님을 어떻게 가려버리고 싶은 겁니까? 지금 이런 공적들을 가리고 싶은 거잖아요. 실제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장에서 보냈던 1129일을 좌파들은 이걸 숨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자신들에게 역사적 정당성이 부여되지가 않으니까. 자신들이 가장 허무맹랑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되니까. 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안겨준 백선엽 장군님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독립기념관장이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선엽 장군님과 관련돼가지고 실제 추모식 열었고요. 동상 제막식까지 했습니다. 73년 만에
다부동에서 백선엽 장군님의 동상이 세워진 거예요. 자, 이것뿐입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 때 사라졌었던 백선엽 장군님의 웹툰이 육사 홈페이지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것뿐입니까?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낸 보훈부에서 백선엽 장군님의 현충원 기록에서 친일파라는 명구를 삭제했습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재를 했기 때문에.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좌파들과 역사한 전쟁을 벌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알게 모르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KBS가 오는 다음 주 목요일 광복절날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 영화를 방영해준다고요. 다른 날이 아닙니다. 광복절이에요. 좌파들이 그동안 숨겨왔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좌파들이 왜곡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 돈 내지 않고 KBS만을 시청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권 당시 이런 일 벌였습니까? 문재인이었다면 이런 일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좌파들이 문재인 정권 당시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숨겨왔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 멋대로 역사를 편찬해 왔는지, 그것을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한 발짝 두 발짝을 뛰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니까 좌파들이 부들부들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실제 지금 그러면 우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이게 지금 단순히 좌우, 그러니까 좌파들과의 역사 전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이거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자유의 가치.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자유의 가치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 실제 자유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썼습니까? 무려 35번이나 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뭐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실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유라는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공기처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어떤,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자유라는 가치를 쟁취하고 또는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요, 그 희생마저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아래 어떤 분들이 희생하셨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걸 좌파들이 알리겠습니까? 이걸 민주당 좌파들이 홍보해 주겠어요? 아니죠. 왜냐? 가장 싫어하는 이 가치를 알리는 겁니다. 왜냐? 이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걸 지켜내기 위한 분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다 우리 우파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러니까 좌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자유라는 가치를 어떻게든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고, 이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을 계속해서 폄훼하고 왜곡하고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자유라는 가치를 지금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유라는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자유라는 가치를 지켰고, 이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뿌리 내려주셨고, 실제 이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알리는 게 우리 역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한 겁니다. 어떤 거 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선엽 장군님의 제막식 그리고 동상 세웠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때 사라졌던 백선엽 장군님 웹툰을 다시 살려낸 것이고요. 더 나아가 보훈부에서 백선엽 장군님의 현충원 기록에서 친일파를 삭제했던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딴 분이 아닙니다. 실제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분들에게 조끼가 아니라 영웅의 제복을 직접 입혀준 것이고, 더 나아가 6.25 미국 참전 용사분들에게 훈장을 달아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실제 국가보훈부를 직접 승격하며 서명까지 했던 겁니다. 뭐를 위해서? 자유라는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에 따라 어떤 가치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무리도 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저는요,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갈증을 느꼈습니다. 어떤 갈증을 느꼈냐?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로 잡아야 될 역사적 사실관계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자유라는 가치를 누릴게 해주신 분들의 그 희생에 비하면 제 오늘 하루의 방송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앞으로 더 알려야죠. 앞으로 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좌파들이 왜곡했었던 그 역사적 진실들과 숨겨놨었던 역사적 진실들을 바로 잡고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누린 자유를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고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 열망하고 누군가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자유라는 가치를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이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주신 분들을 오히려 더 잊어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좌파들은요, 그 분들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라고요. 우린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소리 내는 것이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우리도 물려줘야죠. 우리도 물려줘야죠. 우리가 자유라는 가치를 누린 만큼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이걸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걸 물려줌에 있어서 자유라는 가치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자유라는 가치를 누가 지켜주었는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희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죠. 저는 그게 저의 역할이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발 두 발을 뚜벅뚜벅 걷고 있다는 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바로 잡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 날에 걸쳐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잡힐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 영화를 방영한다고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만 해준다라면요, 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가치 아래서 우리 한번 목소리 내줘보자고요. 실제 우리에게 지금의 자유를 안겨줬던 분들, 그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해보자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